안녕하세요. 아트파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릴 적 친구들이 놀러 왔던 집, 가족이 있기에 작지만 행복했던 우리 집, 내 방 한 켠 없지만 소중했던 우리 집. 이렇게 집은 우리에게 공간, 단지 그 이상을 넘어 시간을 추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허름한 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정성과 손재주로 가장 좋은 집을 갖게 된 작가 신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원 작가는 능이 5개가 모여 있는 오름이라고 불리는 경주의 시골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작은 시골에서 뛰놀며 보았던 추억의 모습들은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 너머 보이는 곧게 뻗은 새굴의 소나무를 나의 키다리 아저씨라 느꼈고, 아빠가 사준 크레파스를 들고 찾아간 옆집 화가 아저씨 집에서 지금의 화가라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 사업 실패로 5 식구가 집도 없이 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집도 없이 5 식구가. 집이라는 개념이 되게 저는 컸거든요. 근데 그 가난했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거지 집에 살아도,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행복했었다. 그때는 진짜 마냥 순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제 일터로 나가시면 저는 동생들을 케어해야 돼요. 그 시골에서 제가 지켜야 돼요. 처음에 어릴 때 기억은 마을 해관에서 집을 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엄마가 그때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때도 손머스마처럼 대장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지켜야 되겠다. 장녀로서 지켜야 되겠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 동네 꼬마들이, 친구들이 벽면에 거지집, 우리 집은 거지집이었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부모님께서 더 산골짜기 집을, 이제 땅을 사셔가지고 집을, 아빠가 손수 다 지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집이 되게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집, 가정, 또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다 집들이에요. 저는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이 저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집은 나의 거주지가 아니라 집은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시골 마을을 살 때, 그때 옆집이면 옆집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 정도로, 사생활을 다 알 정도로 그때에 대한 정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이 되게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은 집안에 집이 있고, 또 집이 포개지고, 뭐 또 집들이 모여 있고, 옹기종기 그래 모여 있는 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표현했어요. 제가 고래를 접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이제 포항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바다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답답하고 일상이 무례하고 작업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혼자 그냥 드라이브를 하면, 작업실에서 나와서 거기 바다까지 가면 한 20분 거리? 옛날에는 어릴 때는 산골짜기에 살아서 산만 보다가, 들판만 보다가, 그 뒤에는 이제 제가 바다를 볼 줄이야 몰랐거든요. 근데 그 바다를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그냥 답답하니까 바다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다 멍하게 생각을 딱 하다가 보니까 고래?
고래를 그려야 되겠다. 왜? 예전에 모비딕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서 가장 닮은 인간형이 고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래는 가장 지구상에서 신비롭고 경이롭고 거대한 그런 자유로운 그런 고래인데, 저는 그 고래의 그 폭넓은 그 거대함을 제가 과연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고래 등 위에 집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요. 고래 등 위에 무게감이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울려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고래는 다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고래 등 위에 집을 표현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하가의 영향이 조금 많이 받았어요. 동국대 현직 서양학과 교수님이신데, 얼마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근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또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큰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단순히 어린아이의 모습만 담는 것보다도 저의 생각, 그런 의도, 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들어가기를 바랬던 거죠. 어릴 때 그 사계절이 변하는 색감, 그 원색적인 색감, 섞이지 않는 그런 색감, 그런 게 좋았고, 그러면서 공간 분할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형체가 들어가고 이미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 전에 작업은 뒤로 하고 2010년도부터의 본격적으로 일기 형식으로 계속 쭉 제가 다 작업의 타이틀을 정해서 주제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낙서하듯이 제가 이제 에스키스를 떠요. 그러면 떠고 난 뒤에 구상을 하고 난 뒤에부터 계속 주제를 설정은 안 하고, 예전에는 만약에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맞게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냥 생각나는 것만 계속 그려요. 낙서하듯이.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은 동화책에도 내용이 있듯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키다리 아저씨. 저는 어릴 적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을 딱 열고 내다보면은 그 소나무가 이렇게 세 그루가 있어요. 근데 삐쭉 말랐어요. 근데 키가 엄청 커요. 근데 그 소나무가 늘 지켜줬다, 나의 수호신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것을 매치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적인 구현하는 메시지는 키다리 아저씨다.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그림자라도 어떤 영적인 세계라도 이렇게 나를 지켜줄 거다. 손꼽아 기다리는 키다리 아저씨.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나를 지켜준다는 수호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었다. 유년 시절로부터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전부라고 믿었던 나는 삶이 호락하지 않을 터이라. 마치 어린 시절 배경으로 성장일기는 행복을 구현하는 메시지는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것이다. 유년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듯 그림의 배경에는 크레파스로 낙서하듯 문자와 언어로 어린 시절 경험을 재해석하였다. 또한 밝은 미래를 희망의 에너지로 편지를 써서 소통한다는 의묘와 구상이기도 하다. 키가 큰 영적인 그림자를 통해 다리가 길고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키다리 아저씨를 기다리는 마음은 희망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우리에게는 희망과 행복을 주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 색채로 표현되어 마치 보는 이를 동화 속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왜 마치 어린아이가 하늘 높이 막 키가 큰 삐에로 아저씨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풍선을 만들어주길 기다리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에 나 빨리 풍선 갖고 싶어.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삶이 힘들지라도 어떤 희망이 구현하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키다리 아저씨를 가 지금 현재의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문제점. 그래, 나도 또 사라지면 또 사라지더라.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키다리 아저씨를 지금 주제 설정을 해서 지금 11월에 개인전이 있는데 그때의 작업을 보여줄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도로 그렸더라면 좀 뭉개고 싶고 좀 더 낙서라는 것도 좀 더 생각, 의도 없이 그냥 막 하고 싶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 좀 더 비우고 싶은 마음, 그런 형태로 가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2년 뒤에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그 삶이 되게 무례하더라고요. 그때 붓을 다시 들어가지고 그림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는 누가 그림을 그려라, 작가가 되어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이상하게도 임신하면서부터 붓을 들어서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 이제 육아를 해야 되고 또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림을 작업실도 없었는데 그 꼴방에서 그냥 막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개인전 첫 회를 시작해서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키우면서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아이가 또 커나가는 그 과정이고 저도 처음 시작하는 작가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큰 힘을 주는 것은 저 아이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부가 뭐냐면 마음 공부인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긍정의 메시지가 나오고 아니면 부정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 가장 기쁜 거, 가장 즐거웠던 거, 가장 행복했던 거, 그것을 기억으로 담고 긍정으로 살아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지금도 많이 힘든데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것 또한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